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고 송편도 드시고 차례상도 차리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명절 음식 드실 때 소화 조심하시고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무릎이나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놓치기 쉬운 신체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발이에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15분 동안 발이 보내는 3가지 건강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61세 때 제가 당뇨병을 발견한 계기가 바로 발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발바닥이 자꾸 저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밤에 잘 때 발이 화끈거리면서 저렸어요. 처음에는 요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더라고요. 발가락 끝이 무감각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이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발 저림은 당뇨병의 아주 중요한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시다가 합병증이 와서야 발견하십니다. 잘 오셨어요. 다행히 저는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약과 식이요법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 증상을 무시했다면 당뇨발로 진행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발이 보내는 첫 번째 건강 신호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발톱 색깔 변화입니다. 발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이에요. 오늘 저녁에 발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먼저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한 발톱을 말씀드릴게요. 발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졌다면 가장 흔한 원인은 무좀입니다. 발톱 무좀은 생각보다 훨씬 흔해요. 60대 이상의 약 30%가 발톱 무좀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발톱 무좀이 생기면 발톱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고요. 두꺼워지고 부서지기 쉬워져요. 발톱과 살 사이에 각질이 쌓이기도 하고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가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별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데 그게 문제예요. 발톱 무좀을 방치하면 다른 발톱으로 번지고 발 전체로 퍼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톱 무좀이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꼭 피부과 가서 치료받으세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정희 할머니는요, 엄지발톱이 노랗고 두꺼워져서 신발 신을 때마다 불편하셨대요. 5년 동안 그냥 두셨는데 어느 날 그 발톱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니 무좀 감염이 심해져서 염증이 생긴 거였대요. 항생제와 무좀약을 3개월 동안 드시고 나서야 나았다고 하세요. 발톱이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으로 변했다면 더 조심해야 해요. 물론 대부분은 발톱에 멍이 든 거예요. 신발에 발가락을 부딪혔거나 무거운 물건을 발에 떨어뜨렸을 때 발톱 밑에 피가 고이면서 검게 보이는 거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런데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발톱이 검게 변했다면요,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드물지만 흑색종이라는 악성 피부암일 수 있거든요. 특히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검은 줄이 세로로 생기거나 점점 색이 진해지거나 발톱 주변 피부까지 검게 변한다면 즉시 피부과 가세요. 발톱이 하얗거나 창백하게 변했다면요, 빈혈이나 영양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흰 반점이 생기는 건 아연이나 칼슘 부족일 수 있고요.
발톱 전체가 하얗게 변하면서 불투명해진다면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발톱이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띈다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말초혈관 질환이나 레이노병 같은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푸르게 변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렇다면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건강신호, 발 저림과 감각 이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증상으로 당뇨병을 발견했거든요. 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에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신경이 손상돼요. 특히 발과 다리 끝부분의 신경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요. 특히 밤에 더 심해져요.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양말을 신은 것 같은데 벗고 보면 맨발이에요. 발가락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모르게 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감각이 둔해지니까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신발에 돌이 들어가 있어도 못 느끼고 화상을 입어도 늦게 알아차려요.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도 않고요. 그래서 작은 상처가 궤양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괴사가 와서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69세 김동수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발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한데도 2년 동안 그냥 두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에 물집이 생긴 걸 늦게 발견하셨어요. 감각이 둔해서 신발에 쓸려서 생긴 물집을 몰랐던 거죠.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었고 이미 당뇨발 초기였대요. 다행히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발가락을 잃을 뻔했습니다. 발 저림의 또 다른 원인은 말초혈관 질환이에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발에 피가 잘 안 가요. 그럼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걸을 때 종아리나 발이 아파요.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죠. 쉬면 좀 나아지는데 또 걸으면 아파요. 발이 차갑고 색깔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요. 발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아요. 발톱이나 발털이 잘 안 자라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철호 아버님은요, 산책할 때마다 200m 정도만 걸으면 종아리가 아파서 쉬어야 했대요.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고 발도 차가워지더래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다리 혈관이 70% 막혀 있었대요. 혈관 확장 시술을 받고 나서 지금은 일시간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발 저림은 척추 문제에서도 올 수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이 눌려서 발이 저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허리나 엉덩이도 함께 아프고요. 허리를 굽히면 좀 나아지고 펴면 더 아파요. 이제 세 번째 건강신호, 발의 냉증과 부종, 통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들이에요. 먼저 발 부종부터 말씀드릴게요. 발이 붓는 건 흔한 증상이지만 어떻게 붓느냐가 중요해요. 양쪽 발이 다 붓는 경우와 한쪽만 붓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양쪽 발이 다 부었다면요, 심장이나 신장,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부전이 있으면 심장이 피를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다리와 발에 물이 고여요. 특히 오후나 저녁에 더 심해지고요. 아침에는 좀 나아져요. 발목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 들어가고 자국이 남아요. 신장 질환이 있어도 발이 부어요. 소변으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물이 차는 거죠. 이 경우는 아침에 더 심하고 얼굴이나 손도 함께 부어요. 간 질환이 있어도 배에 물이 차고 발이 부을 수 있고요. 한쪽 발만 갑자기 부었다면요,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거든요. 다리 정맥에 피떡이 생긴 건데 이게 떨어져서 폐로 가면 폐색 전증이 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으면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요. 빨갛게 변하고 만지면 뜨겁고 아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특히 오래 앉아 계셨거나 수술 후, 장거리 비행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더욱 의심해야 해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조영숙 할머니는요, 비행기 타고 미국 다녀오신 후에 왼쪽 다리만 퉁퉁 부었대요. 처음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다음 날도 빠지지 않고 만지니 아프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어요. 바로 입원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어요. 이제 발의 냉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발이 차가운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신호예요. 말초혈관 질환이나 레이노병 같은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도 발이 차가워질 수 있고요. 발이 차가우면서 색깔이 하얗거나 푸르스름하다면요, 꼭 혈관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 발이 차가우면서 저리고 통증이 있다면 더욱 위험한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통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통풍은 엄지발가락 관절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는 질환이에요. 혈액 속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에 쌓이면서 생기는 거죠. 통풍 발작이 오면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만지면 뜨겁고 깃털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주로 밤에 갑자기 시작돼요. 술이나 고기를 많이 드신 후에 잘 생기고요. 대전에 사시는 65세 강민수 아버님은요, 새벽에 갑자기 발가락 통증으로 잠에서 깨셨대요. 너무 아파서 발을 바닥에 못 디디셨대요. 응급실에 가니 통풍이었어요.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통풍약을 드시고 식단을 바꾸니까 지금은 재발 없이 지내고 계세요. 자, 이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발톱이 검게 변했는데 부딪힌 기억이 없다. 특히 검은 줄이 생기거나 점점 번진다. 둘째, 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특히 양쪽 발 다 그렇고 밤에 더 심하다. 셋째, 걸을 때 발이나 종아리가 아프고 쉬면 나아진다. 이게 반복된다. 넷째, 한쪽 발만 갑자기 붓고 빨갛게 변하며 아프다. 다섯째, 양쪽 발이 계속 붓고 숨이 차거나 소변량이 줄었다. 여섯째,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고 극심하게 아프다. 일곱째,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 여덟째, 발이 계속 차갑고 색깔이 창백하거나 푸르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혈관외과 어디든 괜찮아요. 증상에 맞는 과로 안내해 줄 거예요. 발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발을 관찰하세요. 저녁에 씻을 때 발을 자세히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톱 색깔, 피부 상태, 상처 여부를 확인하고요. 둘째, 발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야 해요. 무좀 예방에 중요합니다. 셋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꽉 끼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고요. 발에 잘 맞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넷째, 발톱을 올바르게 깎으세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일자로 자르세요. 둥글게 깎으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 다섯째, 발 운동을 하세요.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고 까치발로 서기 같은 운동이 혈액순환에 좋아요. 여섯째, 보습을 하세요. 특히 겨울에는 발이 건조해지기 쉬워요. 보습 크림을 발라주되 발가락 사이는 피하세요. 일곱째,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집 안에서도 실내화를 신으면 좋아요. 상처 예방에 도움이 돼요. 여덟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발의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어요. 자, 오늘은 발이 보내는 3가지 건강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요, 발톱 색깔 변화는 무좀, 빈혈,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피부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발 저림과 감각 이상은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 척추 문제를 알려주고요. 발의 부종과 냉증, 통증은 심장,
신장 질환, 혈전, 통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우리 건강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저도 발 증상 덕분에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했고요. 오늘 저녁 꼭 발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다면 늦지 않게 병원에 가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